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제 에어컨을 좀 잠깐 줄이고요. 네, 오늘은 9월 18일. 네, 9월 18일 지금 9시가 되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 볼 부분은 수학 예찬, 철학과 수학 혹은 어떤 오랜 커플의 역사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랭 바디우가 쓴 책이죠. 지금 요새 이 책을 줄곧 보고 있는데 오늘 볼 거는 이제 스피노자의 이제 얘기를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인식을 세 가지로 나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면 게다가 스피노자는 플라톤이 그랬던 것처럼 인식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라고 하네요. 인식을 세 종류로 구분했다는 거는 뭐 인식 방법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알을 세 종류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스피노자는 알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은 감각적인 재현과 상상의 혼합이며 일상적인 무지라고 말할 수 있을 어떤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보게 되면은 결국에 첫 번째 종류의 알은 감각적인 재현, 내가 감각한 거, 그러니까 내가 뭐 태양을 봤다면은 그거를 재현한다 이거요. 태양의 이미지를.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감각적인 것들을 인식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씩 띄어가지고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상상의 혼합,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상상의 혼합. 그래서 키메라 같은 게 이런 상상의 혼합에서 생기는 거고, 감각적인 재현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아침에 봤던 뭐 비둘기를 떠올린다 그러면은 비둘기 떠올리죠.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각한 걸 뭐 확인하고 재현하고 이런 걸 말하죠. 단순하게 기억하는 건데 감각적인 기억 아니면은 뭐 활용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인 상태이고 어떤 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무지라고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적인 재현과 상상의 혼합만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비개념화된 알을 지닌 상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종류의 알은 감각된 내용이거나 상상의 내용이며 개념적 인식이 없는 상태의 알입니다. 그냥 감각한 그대로다. 그래서 생각을 쉽게 한다면 뭐 물고기가 어떤 걸 보고서 인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금붕어 같은 경우에 뭐 3초 기억이 간다 그러면은 딱 그때 상황에 3초 기억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종류의 인식은 개념으로 정돈된 인식이자 빠짐없는 정확한 증명인데 이에 관한 패러다임이 바로 수학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정말 수학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수학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결과적으로 개념으로 정돈된 인식이자 빠짐없는 정확한 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감각적인 재현이나 상상의 혼합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냥 이미지화된 상태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언어화되지 않고 수치화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심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개념으로 정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꽃을 봤다 그러면 그래 머릿속에 빨간 꽃이 그려지잖아요. 그거를 저 꽃은 빨갛다. 빨가니까 앞으로 무슨 꽃이라 불러야지, 뭐 장미라 불러야지. 이렇게 개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장미는 빨겠는데 지금 저거는 장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얀색이네. 이렇게 되면서 개념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러면 인식을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빠짐없는 증명이라는 거는 내가 개념한 게 맞다는 거를 이제 내용 근거를 채운다 이거죠. 근거를 채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봤던 장미는 다 빨겠어. 그러니까 장미는 빨갛다.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확보한다 이건데요. 전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근거를 확보한다는 거는 그것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근거가 있다. 그건 참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으로 정돈되고 빠짐없는 정확한 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으로 정돈됐다는 거는 언어나 기호로 도식화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나 기호로 도식화되고 그 다음에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의 형태로 말한다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알의 형태일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참인지 거짓인지 타당한지 아닌지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잘못된 알미일지라도 그거는 다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지닌다고 해서 모두 다 참이라고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뭐 저번에 독일 정신에 대한 니체의 글에 대한 해설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해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그너라는 인물에 대해서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 바그너를 독일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걸로 봤을 때 그게 더 타당해 보여요. 제가 말한 게 근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거만 있었지 현실을 담고 있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좀 더 잘못된 말이고 독일 정신을 바그너로서 풀어가는 게 오히려 맞는 해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지닌다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거를 잘 대는 사람이 좀 약간 그 사람을 현혹시키기가 좋습니다. 근거 없이 사람을 현혹시키지 못하니까 근거를 잘 만드는 사람, 그럴듯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좀 문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말을 잘한다는 건 뭐 빠져들게 한다가 아니라 근거를 잘 갖다 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갖다 대는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고 근거가 정말 참인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것까지 있습니다. 제가 해설하는 것도 사실 저만의 근거이고 그게 맞다는 거는 그게 정말 맞다는 거는 시대적인 걸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보고 있다가 더 좋은 근거나 더 타당한 그게 나온다면은 그걸로 전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것들도 한 이 정도 개념으로 정돈되고 증명은 있지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모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이 나오는 거는 그 개념으로 정돈된 인식이자 빠짐없는 정확한 증명이라 그러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스피노자가 정말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수학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는 개념과 증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 수학을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에티카를 봐야 되겠죠. 에티카를 보신 분이 댓글을 주시면 좋은데 에티카를 나중에 볼 기회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이 난다면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종류의 알은 개념화된 알므로 어떤 법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의 타당함을 증명하는 알입니다. 타당함을 증명하지만 그 이제 언어적으로 사변적으로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알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알의 체계가 바로 수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종류의 알미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개념화된 알미라는 거는 뭐 동물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능력이 좀 더 극대화 되려면은 뭐 극대화 되지 않더라도 뭔가 활용이 되거나 그럴 능력을 갖추려면은 조건이 필요할 테니까 그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개념화된 알미라는 거는 명제화된 알미거나 기호화된 알미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억하거나 상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자라는 이 기호를 봤을 때, 이 언어를 봤을 때 이걸 바탕으로 동물 사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지금 이때보다 그냥 보고서 파악할 줄 아는 것보다는 좀 더 기억력이 있으니까 더 나은 인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인식의 확장, 동물을 넘어설 수가 없죠. 왜냐면 동물들은 저게 좋은 존재구나, 나쁜 존재구나, 저건 나한테 위험하구나, 좋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어느 정도 개념화된 알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더 발달시킬 수 있으려면은 이제 추론하는 능력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알의 발달, 지금 이 개념화된 알의 발달을 위해서는 기억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추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억하는 능력과 추론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인간은 학문을 발달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기억하는 능력이 낮거나 추론하는 능력이 낮으면은 법칙성 발견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먹고 하고 이제 살아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능력이 좀 뛰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근거를 갖춘 알미 이제 근거를 갖추게 되면은 이제 아니죠. 이런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개념화 진행을 하다 보면 근거를 갖춘 알미 형성이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참된 암과 거짓된 알미 혼재된 상태다. 근거를 갖춘다고 해서 그게 옳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근거를 갖추는 거는 어떻게든 갖출 수 있습니다. 예, 갖추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중요하지 않다. 예, 근거의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자연 혹은 전체라는 이름을 지닌 신과의 직관적 교통이며 이것이 진정한 철학적 인식이지요 라고 합니다. 자연 혹은 전체라는 이름을 지닌 신과의 직관적 교통. 예, 이거는 이 전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체이거나 자연이거나.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게 직관적으로 상통하느냐, 그 다음에 이 세계라는 전체 구조 속에서 이게 교통할 수 있느냐, 서로 통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네가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제시한 그 입장이라는 게 지금 이 세상하고 맞아?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정말 맞는 거네, 정말 올바른 거네, 정답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진리를 획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정말 맞는 암, 예, 정말 참된 암, 예, 참된 암을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능한 거 맞아? 네가 지금 뭐 양자를 보더라도, 양자 역학을 보더라도 네가 지금 생각한 양자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 그게 정말 양자한테 나타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자가 그렇게 정말 반응해? 이것이 맞다면은 진짜 반응하네, 인정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서야 이거는 정말 정확한 사실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 가서야 우리는 학문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금 이 두 번째 종류의 인식,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해내니까 사람들이 저 괜찮은 말이네, 저 말이 괜찮네 생각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종류의 인식 상태에서 머물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화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왜냐면 현실화를 따지기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무섭고 그렇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뭐 시대가 변하고 역사적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종류, 정말 세상에서 부합하는 게 맞냐, 이걸 따지는 지경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신을 좀 무력화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이 돼서야 우리는 학문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스피노자든 알랭 바디우든 간에 이게 철학적 인식이라 그래요. 네. 이게 왜 철학적인 인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서 1 더하기 1은 몇이야 했을 때 1이야 2이야 3이야 4이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내가 요구하는 문제에 맞아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인정해주고 그걸 체계화해 나갈 텐데, 이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철학뿐만이 아니라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괜히 철학적이라고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또 그리고 수학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수학이라고 하면 이거 오히려 수학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개념화되고 개념으로 정돈된 인식이자 빠짐없는 정확한 증명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자연 혹은 전체라는 신과 직관적 교통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수학도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지금 수학을 넣어버렸다, 두 번째 알매에다가 수학을 넣어버렸다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철학적 인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철학적 인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이것을 철학과 관련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지금 바디우가 이렇게 말한 게 적절한 접근인지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개념화된 알미 다 진리가 되진 않고 학문화는 2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네, 두 번째 알은 다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학문화되는 거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이제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중간에 써먹으려고 만든 건데, 네,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두 번째 종류의 인식을 얻을 수 없다면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류의 인식을 얻을 수 없다면 세 번째 종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바디우의 입장은 그거죠. 바디우의 입장은 수학이 없으면, 수학적 능력이 없으면 철학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쯤에 제가 이거는 두 번째 종류의 인식을 얻으려면은 기억하거나 상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추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다면은 그게 없으면은 진리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수학적 인식이 없으면은 철학적 인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수학적 능력이라는 게 결국 증명, 뭐 신이나 이런 권위나 이런 걸 통하지 않은 순수히 사고에 따른 증명을 말하는 게 이제 수학적 능력, 수학적 증명인 건데, 그거는 수학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디우가 이제 스피노자가 수학이 있기 때문에 뭐 진리가 증명의 길이 뭐 확보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수학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봄직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해석대로 보면은 인간에게 기억 능력, 추론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은 진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봐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우가 조금 약간 왜곡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피노자가 두 번째 알을 수학이라고 하고 세 번째 알을 철학이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제가 이게 바디우의 입장인지 스피노자의 입장인지, 스피노자의 입장이라면 스피노자를 저는 비판을 할 거고, 바디우의 입장이라면 바디우를 비판을 할 건데, 일단 지금 제가 지식이 정확하진 않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맞지 않나, 지금 뭔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미라는 걸 구분할 때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암과, 그 다음에 이제 개념화되는, 그래서 근거를 갖추고 개념화되고 이런 알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알미 아닐까 싶어요. 이 알미 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든 판단하든 간에 주어진 소문을 먼저 듣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맞다라고 믿어버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맞는지, 진짜 맞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왜냐면 그 사람한테 확인한다 해도 그 사람이 속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물어봤자 의미도 없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맞을 것 같으니까 근거만 갖추면 맞는 걸로 인식을 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한다면은 정말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깊은 그 숙고의 과정, 증명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내가 말로써 납득이 된다고 해서 그게 타당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세계에 적용되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정말 부합되는 게 맞아? 적절한 게 맞아?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